어렸을 적 명절만 되면 어른들이 어김없이 하셨던 말씀, 실내에서 모자를 벗어라.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규율에 대한 논쟁은 갑론을박이 존재했죠. 특히 매년 개강 시즌이 되면 강의 시간에 모자 착용을 금지하는 교수님이라부터 일반 사무직으로 근무하는데 모자를 벗는 것이 예의라고 사수가 알려줬다는 일화까지, 간혹 각종 커뮤니티에선 실내 모자 착용에 관한 이야기로 대화의 장이 마련되기도 하죠. 그래서 때론 나의 사정과는 상관없이 실내에서 모자를 쓰는 것을 두고 갈팡질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내에서 모자를 쓰면 정말 실내일까요? 조선이란 나라는 가히 모자의 천국이라 할 만하다. 지방관리부터 평범한 농민의 머리 싸개까지 온갖 방법으로 다양한 모자를 사용하는 나라를 이전에는 본 적이 없을 정도다. 조선기행을 연재한 프랑스인 샤를 루이 바라가 기재한 글의 일부분입니다. 흥미롭게도 유교 문화권 국가인 조선은 실내를 막론하고 성인이라면 머리에 간을 쓰는 것이 전통이었는데요. 지금의 대한민국과 달리 단발령 이전의 조선에서는 신체발부 수지 부모 예절에 따라 부모에게 받은 신체 중 일부인 머리카락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상투를 틀고 망건과 갓을 착용하곤 했죠. 이러한 사실은 역사적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조선 특사의 여행기를 다룬 책 해천추범에 따르면 1896년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 대관식에 참여한 우리나라와 청나라 등 일부 국가의 사신이 대관식장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일화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간을 벗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중요한 행사에 모자를 벗고 참석하는 러시아 및 서구권 문화와 달리 유교 사상을 중시한 동아시아 국가는 그렇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궁금증 한 가지. 당시 서구권에서는 어떤 이유로 모자를 벗는 것이 매너로 여겨진 걸까요? 해당 유래에 대해선 다양한 설이 존재하기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서구권에서 모자가 갖는 상징성의 변모를 통해 해당 유래를 유추해볼 수는 있습니다. 본래 모자는 직사광을 피하기 위한 기능적 용도로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유럽의 중세시대 이후부터 모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띠기 시작했는데요. 귀족이나 성직자가 자신들의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 모자를 착용했고, 나아가 권력과 지위를 지닌 상류층은 보석과 깃털, 자수 등으로 정교하게 제작된 모자를 착용하기 시작했죠. 이러한 문화 속에서 모자를 벗는 행위는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인식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같은 맥락은 종교계에서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구권의 종교 행사에서는 신도들에게 모자를 벗도록 했는데, 이는 신 앞에서 모두가 평등한 존재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이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유교적 이념 아래 항시 상투를 틀고 갓을 착용했던 조선과는 상반되는 문화를 보이네요. 하지만 이후 조선의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근대화된 것이었죠.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탈바꿈한 시기, 모자는 항시 착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 착탈이 가능하게 되었고, 독립신문에 따르면 고종의 황궁 시 배제학당의 학도들이 모자를 벗고 황제를 맞이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는 서구권의 군주가 행차할 때의 관습을 따른 것으로, 이를 통해 이전에 따르던 유교적 관습과는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당시 고종의 사진을 보면 동양식 복식에는 간모를 착용하고 서양식 복식을 입을 때는 간모를 벗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실내에서 모자를 쓰면 실내인가요? 질문에 관한 모자를 벗는 관습이 한국에서도 뿌리 내리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죠. 엄밀히 말하면 유교적 가르침이 아닌 근대화가 되며 탄생한 모자를 벗는 문화. 현대에 들어 모자는 패션의 일부이자 스타일의 완성도를 높이는 요소로 활용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숨은 의미를 알면 더욱 흥미로운 패션 이야기,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